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돈을 이미 다 갚았는데 또 악감정을 가지고 너의 재산 다시 한번 공개해봐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종변입니다. 오늘은 재산 명시 신청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재산 목록을 보고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일단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가 매우 궁금해질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개인 재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재산 명시 제도예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우선 법원에 승소 판결문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두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재산 목록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게 바로 재산 명시 신청 제도예요. 재산 명시 신청 제도는 그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사집행법 61조를 보시면 재산 명시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법원에 제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자의 주소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조 1항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돈을 이미 다 갚았는데 또 악감정을 가지고 너의 재산 다시 한번 공개해봐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64조를 보시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면 재산 명시 기일이라는 것이 잡히고 그 기일에 채무자는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재산 목록표는 그 이전에 돈을 빼돌려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1년 이내에 뭐 다른 부동산을 처분했다든지 뭐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에게 돈을 빼돌려 놓았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 공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65조를 보시면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선서를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처벌을 해야겠죠. 68조에 보시면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이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불출석한다든지 재산 목록을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치는 일정한 장소에 신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구금하는 것이에요. 괴롭겠죠? 다음으로는 재산 명시 신청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서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선 그 확정 판결에 기한 그 재산 명시 신청서의 샘플인데요. 우선 그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고 팩스랑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채무자, 우리를 열받게 하고 있는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채무자 주소를 적어줍니다. 박땡땡 적어주시고 주민번호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의 표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판결문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면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7월 14일 날 선고한 2021 가합 뭐 땡땡땡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이다 라고 적어주시고,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 금전 채무액, 판결문에 적혀있는 그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에 채무자, 너는 나의 돈을 갖고 있지 않는 너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라고 신청 취지를 멋있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 분할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외에는 내가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문을 받았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악성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돈을 이렇게 빼돌려 놓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난 돈 줄 돈이 없다, 능력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서 재산의 발견이 아주 어려워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서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첨부 서류를 붙여주세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우리 판결문을 붙여야 되고요.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도 법원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것도 발급을 받아서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이게 근처에 있는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집행권원과 강제 집행 신청서를 들고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빚쟁이 그놈의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셔서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권자 이름을 적어주시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그 채무자의
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을 하면 되세요. 만약에 그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주간 야간 송달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속 시원한 재산 명시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걸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이후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장기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